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입니다. 하루 쉬고 와서 그런가요?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이 또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분명 오늘 준비를 할 때, 방송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메모도 좀 해놓고 또 제가 준비하는 PPT가 사실은 일종의 원고이자 대본 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쉬고 와서 그런지 글쎄요, 자꾸 이 방송보다는 방송 주변에 자꾸 신경이 쓰이면서 조금 당혹스럽게도 오늘 좀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오늘 오늘 열린 이 재판에 대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설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전해드리는 이유가 언론에서 미처 하지 않은 얘기나 또는 언론에서 숨겨버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함인데, 오늘 또, 생각보다 이렇게 또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부자님, 햇살마루님, 정행순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간절님, 장기자님 주목이라고 하셨고요. 아까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사문난정님이신가요?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더라라고 하셨고요. 어떤 분이시더라? 나이 탓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예. 하루 쉬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호님,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관 탄핵, 검사 탄핵, 김진표가 막았다입니다. 참.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탄핵 소추안과 검사,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지,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돼야 되고,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민주당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철회해 버립니다. 어제 딱 발의를 했는데 오늘 철회를 해버렸어. 왜? 하루 만에 왜? 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김진표더라. 물론 국민의힘 얘네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친 건 맞아요.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김진표만 아니었다면, 김진표가 조금만 민주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처럼 행동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 그 일이 오늘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사 탄핵소추안,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어제 내놓고 오늘 갑자기 철회한 이유는 사실은 김진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김진표였습니다. 왜? 일단 30일 날 재발의를 한대요. 근데 이 동아일보 이 기사 참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안이래. 손준성이 이재명 수사검사예요? 손준성이? 자, 이 동아일보는 비리검사인데 비리검사를 이재명 수사검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이 동아일보 건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얘네들의 이 참 빤한 야비한 기사를 좀 보시라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탄핵안이 철회됐다. 30일 재발이 된답니다. 이재명 수사검사가 뭐야? 이재명 수사했다고 지금 탄핵하는 거예요? 비리검사라고 탄핵하는 거지? 아니 그럼 이재명 수사를 했다면 그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상관없어? 다 봐줘야 돼? 이재명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봐줘야 돼? 에? 처갓집에서 뭐 처갓집 가사 도우미 범죄 경력 조회해주고 처남 마약 수사 빼주고 그리고 재벌 기업하고 술 마시고 접대받고 그거 다 괜찮은 거예요? 이재명을 수사한 사람이니까 다 그래 해줘. 그걸 다 오케이 해줘야 돼? 예? 그런 거야? 이런 개새끼들이, 동아일보는 개새끼들이에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동아닷컴? 아유 짜져가지고 진짜. 아유. 동아일보는요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다시 정권을 되찾으면요 제일 먼저 조중동에 대한 세무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상속과 관련된 부분, 그 기업 간에 서로 증여라든지 또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숱하게 그 상속, 불법적인 탈법 상속 이걸 저질렀을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예. 그것을 찾아내서 반드시 얘들 처벌해야 됩니다. 여하튼 자, 원래대로 하자면요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은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국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보통 통상 이런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으면 본회의를 개최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보고했을 때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든가. 근데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고 한 텀을 쉬어요. 그리고 오늘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개최를 안 해버려. 그리고 표결이 안 간 거죠. 왜? 이 과정에서 누가 김진표가 갑자기 여기서 몽리를 부린 겁니다. 본회의를 못 열어. 본회의 합의 안 됐잖아. 못 열어. 이래버린 거예요. 자,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탄핵안을 보고를 하고 곧바로 국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표결을 하거나 바로 이래야 되는데 보통 24시간 뒤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고된 뒤 24시간 뒤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회의를 못 열겠대. 왜? 합의가 안 됐대. 아니 합의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본회의를 반드시 열라는 거잖아요.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서 표결이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열기는 열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법률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근데 본회의를 못 열겠대. 왜?
뭐 본회의를 거부하는 이유? 이유는 간단.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 열겠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진행이 안 돼 버린 거죠. 이러는 바람에 자칫 이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는 뭐가 된다? 예,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서 재발의를 하는 걸로 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대로는요, 원래는 이게 국회 본회의가 열렸었죠. 그리고 열리자마자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다른 안건을 처리를 해야겠죠. 그 다른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본회의가 열려서 이 탄핵안이 보고가 되면은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일단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안건이 뭐였다? 필리버스터 안건이었던 겁니다. 바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었어요. 이 의결에 대해서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열 예정이었어. 그러니까 요 앞에 일단 탄핵안이 보고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1호부터 24시간 뒤에 탄핵안이 상정안이 됐을 거예요. 보고 탄핵안 상정 이렇게 됐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쭉 진행되다가 자, 여러분 잠시 자, 탄핵안부터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잠시 멈추시고요. 탄핵안 먼저 우리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필리버스터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원래 민주당의 계획은 요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힘당이 어쨌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해버린 거야. 안 해. 그러니까 어찌 된다? 예. 본회의도 같이 무산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진표가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더라도 자, 다시 열겠습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니까 이 사이에 국회를 한번 열기는 열어야 돼요. 열 테니까 표결합시다.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진표가 뭐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안 열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 출장 간다. 나 남미 출장 가 하고 가버렸어. 진짜 씨.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국회 본회의 못 열겠어. 못 열겠어.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출장 갔다 올게. 몇 박 며칠? 9박 12일. 열흘 넘게 간대. 국회의장이. 야, 국회의장이 무슨 외국을 그렇게 많이 싸돌아다닙니까? 특히 지금이 정기국회 기간 중이잖아요.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비운다고? 말이 됩니까? 아니, 국회의장이 출장을 갈 일도 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야지. 갈 때가 되면 가야지. 근데 지금 정기국회 중이 회기 중이잖아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떠난다고요? 그것도 9박 12일 거의 보름 가깝게 국회를 비우겠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가한가요? 만약에 9박 12일씩이나 국회를 비우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회권은 부의장한테 위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다면은 만약에 위임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왜 지난번 우리가 검찰개혁법 처리를 할 때 외국 나가 있던 박병석 바득바득 기어 들어와 가지고 원래대로 하자면 국회 부의장한테 위임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이 처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바득바득 국회의장이 기어 들어와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검찰개혁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한동훈이 저 난리를 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검찰개혁법이 그대로 통과됐었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자체가 못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은 공수처가 했었어야 돼요. 아니면 경찰이 했거나. 그런데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처가 했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박병석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바람에 다 날려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긴 거죠. 국회 부의장이 지 멋대로 끼어들어가지고 탄핵안을 망가뜨려 놓은 거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돼. 지도 한 명의 국회의원에 불과하면서 그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을 수 있는 권력을 쥐어준 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국회의장한테 그런 권력을 쥐어줬어? 회의 사회를 보라고 줬지. 예? 이렇게 지 멋대로 그 의사 진행권을 가지고 탄핵안 이런 거를 그냥 무산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던가요? 자, 여하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탄핵안이 결국에 처리가 무산된 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가 돼요. 결국 탄핵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것이 뭐다? 일단 이번은 철회하고 30일 날 다시 상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철회했다가 재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진표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김진표가 이렇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국정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김진표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법안들이 결국 사장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하는데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언제 글쎄 사실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특히 국정조사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국정조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결국엔 폐기될 거예요. 자, 근데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다? 김진표가 서 있으면서 각종 국정조사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처리를 김진표가 맡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특검 중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특검법에 뭐가 있느냐? 예, 김건희 특검 있죠. 예,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특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 지금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상 의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김진표는 이거를 다시 2달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2달을 미뤄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처리 안 하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이런 개떡 같은 새끼. 도대체 그러면 이 김진표는 왜 이러는 거야? 왜? 도대체 얘는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탄핵안에 대해서 김진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된 자료를 잠시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자, 여러분 잠시만 자료를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자, 이 자료가 맞습니다.
의장님 면담했던 내용을 짧게 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장님 뵙고 의원들이 모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들이 느꼈던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의장님도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뭐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국회 본연의 역할에 잘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좀 원론적인 답을 좀 주셨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쪽 주셔서 얘기하시죠. 아니. 마이크 옆에. 그냥 의장님 의견은 그런 거였어요.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셨고,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러느냐라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셨죠? 김진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 제가 이제 민영배 의원의 얘기를 조금 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진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 첫 번째,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좀 더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달리 말해서 이동관 탄핵 지금 하지 마라. 시기상조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검사 탄핵 그때 하지. 왜 이제 하고 지랄이야.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못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지. 아니 손준성이야 시간이 좀 많이 됐다 치지만 이정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뭐 그때 하라 그래. 지금이 그때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지. 이정섭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했어야 한다니 이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결국 김진표는 이동관 탄핵이든 검사 탄핵이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래서 통과를 안 시킨 거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안 열었다. 요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국회의장 지 마음이야. 지 마음에 안 드는 법은 지 마음대로 회의에서 그냥 회의에 그냥 안건으로도 못 올리게 만드는 거네. 그게 국회의장이 이거야말로 제왕적 국회의장 아닌가? 지 멋대로네. 지가 무슨 임금이야? 네. 김진표 진짜 자, 결국에 뭐 달리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는 이동관 탄핵도 반대하고 검사 탄핵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겁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가놓고 이제 더 이상 지가 뭐 국회의장이 마지막 공직이니까 더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이제 은퇴해야 할 것 같으니 자 이제는 뭐 더 이상 민주고 진보고 니네들하고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니들 볼 일 없으니까 뭐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딱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김진표의 행보입니다. 그리고는 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외국 출장의 이유는 상당히 그럴싸해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남미를 간답니다. 한마디로 놀러 간다는 얘기죠. 핑계는 갖다 붙인 거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가 뭘 하는데.
아니, 윤석열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판에 지가 가서 뭘 할 건데. 놀러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검찰 캐비넷 안에 김진표 관련된 내용이 많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짚히는 대목이 있어요. 김진표가 수원이죠? 그죠? 김진표. 수원 출신이고요. 김만배도 수원이죠? 그죠? 김만배도 수원, 김진표도 수원. 수원이다, 그죠? 솔직히 말하자면요, 제가 아는 바로도 김만배가 김진표한테는 뭐 손을 안 뻗었을까? 에? 김만배가 그 많은 국회의원들 다 찝쩍거리고 그 많은 검사 다 찝쩍거렸는데 김진표는 안 찝쩍거렸을까? 안 했을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까지. 그보다 더한 얘기는요, 다음번에. 저도 캐비넷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말 안 듣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나도 캐비넷에서 하나씩 꺼내 쓰려고.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